안녕하세요. 수익계단의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31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상적으로 장이 진행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이제 31일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현충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휴장이 됐고요. 지금 연휴 기간이 됐어요. 토, 일, 월 이렇게 연휴를 보내게 된 상황이 있고요. 선물 시장은 아마 조기 폐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아시아장 열려있는 시간 동안 운영이 되다가 미국장 원래 본장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제 폐장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일정이 그런 게 잡혀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시아장 특히나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지만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2% 이상 우리 장 중에서도 계속 2%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을 갔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0.73, 코스닥은 플러스 0.35 정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해줬고, 현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부분에서는 수급이 약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하긴 했는데, 코스피와 선물 위주로, 그리고 콜옵션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데,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금요일이 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장이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게 얼마만인지 감사한 일이었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진행된 유럽장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좋진 않았지만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막판에 좀 강하게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상승폭은 좀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흐름을 이어받는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침 시초가 부근에서 강한 슈팅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추세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뭉근하게 좋게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6월이 또 시작되다 보니까 또 6월에 새 흐름을 만들어주는 초반 구간에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추세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상승세로 만들 수 있는 수급 여건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흐름은 좋은 게 맞으나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늦추지 말고 지켜보자. 다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번 주 이슈나 주요 뉴스들 두 가지만 챙겨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주 일정 관련해서입니다.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로 오늘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일 내일 날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정으로 꼽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중 의장의 연설이 있겠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치자면 이제 6월 4일이죠. 네, 6월 4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연준 의장 연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중순에는 FOMC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롬 파월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의 입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눈이 쏠리게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2일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간 실업 지수라든가 이런 이제 고용 동향이라든가 이런 지수들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해진다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의 시작점에서 굉장히 이슈들이나 이런 경제 방향성 때문에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도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바이든의 예산안입니다.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써냈는데, 자, 6조 달러 규모의 이제 슈퍼 예산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 난 이런 걸 투자할 거고 이런 걸 할 건데 그러면 돈은 어디서 구해올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부자 증세, 원래 처음에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었던 이제 부자 증세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세수를 늘려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밝혔어요. 그래서 부자 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자들이나 기업체들에게는 세수가 늘어나는, 그래서 이익을 깎아먹는 이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뭐 예산안 발표에선 당연히 예산을 늘리게 되면 세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약대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슈가 장중에 발생한 이슈에 오히려 더 강하게 등락을 할 수 있고 큰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의 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